제가 준비한 내용은 전치부 심리보철에 대해서 가벼운 내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아침부터 너무 무겁지 않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심리보철을 말씀드리기 전에 치과 보철학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네이버에 찾아보면 정의가 파손되거나 상실된 치아 혹은 악골을 비롯한 구강 내외 조직의 결손부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생체 친화적인 인공물로 손상된 치아와 악골의 형태와 기능을 회복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저희가 가장 흔하게 치과에서 접하는 크라운 브릿지 그리고 뭐 틀니, 임플란트 심고 상부에 올라가는 임플란트 보철, 또 아가면 보철, 뭐 캔서 환자라든지 이제 트라우마로 인해서 손상을 받은 악골의 그런 형태까지도 재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철물을 통틀어서 저희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이런 보철과는 다 모든 보철은 심미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특별하게 준비한 내용은 전치부에 좀 특수적으로 심리 보철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치부에 보기 싫은 치아를 심미적이고 아름다운 치료로 회복을 하고요. 전체 교정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완료하고 치아 모형 수정이 가능합니다. 심리 보철은 보통 일주일 전으로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치아가 선천적으로 결손되었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교정치료만으로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심리보철로 마무리를 하고요. 치아의 변색이 좀 심할 경우에도 미백치료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리보철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예쁜 연예인들의 사진을 좀 모으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의 이제 눈을 한번 가리고 입만 보고 입을 가리고 눈만 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웃을 때 딱 시선이 꽂히는 자리는 눈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하관 쪽에 입술과 치아 모양에 시선이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젠틀하고 뭐 훈남이었는데 웃었는데 좀 이런 식으로 치열이 안 좋은 분을 만나면 그 호감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좀 이미지가 비위생적일 것 같고 좀 불결할 것 같고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자기 관리를 못했나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그런 좀 갑자기 이제 호감도가 떨어질 거고요. 오른쪽 사진처럼 너무 갭이 좀 심하고 변색이 좀 심하고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분이 여자분인 것 같은데 좀 치아를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좀 들죠. 그래서 웃을 때 가장 얼굴에서 눈에 띄는 부위가 입이고 치아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치열, 바르고 예쁜 치열은 환한 인상, 건강한 이미지, 또 깨끗하고 지적인 인상, 신뢰감 있는 이미지, 또 호감한 인상을 주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치아가 깨졌거나 또는 이제 외소치 이렇게 치아가 작은 분이 이분은 좀 많이 작으신데 굉장히 많으세요. 두 번째 치아가 네. 굉장히 많으시고 또 치아에 이렇게 하얗게 반점이 생기는 여기 굉장히 흔한데 이거 이제 충치가 생기려고 해서 이제 디칼리피케이션이 되려다가 만치하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치열이 예쁘지 않은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변색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한 분들도 간혹 볼 수 있는데 환자분 중에 변색이 굉장히 심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약을 좀 잘못 드신 게 있냐고 여쭤봤는데 고향 분들이 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변색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불소나 테트라사이클린은 영구치배가 발생하는 3, 4세 정도의 고농도로 이제 섭취를 하게 됐을 때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갈색 변색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불소 수돗물 사업 그 지방에 좀 초기에 좀 고농도가 축적돼서 그분도 그렇게 되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절대 미백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보철밖에 방법이 없고요. 치열이 안 좋을 경우에는 교정 치료가 동반이 돼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보철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흰색 반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심혈보철의 재료는 금속 재료를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이제 두 가지 재료입니다. 지르코니아 또는 이맥스라고 하는 리튬 다이실리케이트 계열의 재료 딱 두 가지만 사용하고요. 이제 같은 환자의 보철물을 하나는 금속을 사용했고 하나는 이제 지르코니아를 사용해서 두 개를 만들었을 때 비교를 해보시면 포세린 위에 이제 색깔을 입히는 포세린은 동일한 색상인데도 이제 이쪽에서 봤을
금속이 안에 빛이 투과하는 성질이 차단이 되면서 이렇게 탁한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금속 이렇게 보이는 이런 고철물을 하셨다가 이제 비심리적이어서 이렇게 교환을 하고 나서 잇몸도 깨끗하고 검은 선도 사라지고 이제 심리적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금속이 속에 골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메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골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잇몸에 이렇게 염증 반응을 일으키진 않아요. 대신에 골드가 비싸서 최근에는 이제 거의 골드가 들어간 고철물은 거의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메탈이 들어간 경우는 그 메탈 이온이 침 속에서 조금씩 녹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액세서리를 했을 때 귀금속이 아닌 그냥 메탈 이제 싼 것들을 하게 되면 알러지 나는 분이 되게 많으신데 입안에서도 잇몸에서 염증 반응이 그 메탈 이온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철물을 제거만 해도 염증이 굉장히 많이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셨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고철물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30살 여자분이셨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수정을 하러 오셨는데요. 이런데 약간 잇몸이 부은 듯한 이런 느낌 드시는 거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제거를 하고 잇몸 치료 굉장히 수차례 진행을 했고요. 현재도 치료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고철물이냐면 이렇게 3개가 고철물이거든요. 네, 아마 이맥스로 치료를 했던 것 같고요. 색깔이 굉장히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이분은 진짜로 티가 안 나죠. 이분은 요치 하나만 라미네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잇몸도 굉장히 건강하고 색상도 잘 어울리게 해결이 좀 되시는 분입니다. 심리고철의 종류는 이제 크라운 브릿지, 라미네이트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크라운 브릿지는 저희가 굉장히 흔하게 이제 입안에서 거의 대부분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는 치료고요. 그래서 모든 치면을 감싸는 이렇게 두뇌를 감싸는 치료입니다. 치질의 약화가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치료고요. 치질의 약화는 깨지거나 충치가 좀 많이 먹었거나 또는 신경치료를 한 이후에는 크라운이 필수적으로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치아의 색상과 형태를 바꾸기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보철물을 얻기 위해서 치아를 둘러싸기 위한 일정한 두께 1mm 정도의 삭제가 요구가 됩니다. 보시면 이제 트라우마로 파절이 돼서 내원을 했고요. 이제 신경치료하고 치아 모양 회복하면서 이렇게 공간 있는 것까지 이렇게 2개 해결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30대 중반이셨는데 요치아를 20대부터 이런 형태로 그냥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크라운을 교환을 했는데도 옆에 약간 이런 흰색 반점들 이런 결함들이 눈에 그렇게 잘 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선이 분산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됐을 때는 시선이 요 치아 하나에 꽂히면서 전체적으로 좀 이런 이 치아에 관한 인상을 다른 치아까지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분은 잘 안 보이지만 하악을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여기 치아 까만 치아가 변색이 좀 심하고 파절이 돼서 발치하고 이렇게 브릿지를 해결을 하셨고요. 여기도 가운데 2개가 발치가 돼서 브릿지로 이렇게 4개를 치료를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라미네이트인데요. 라미네이트는 치아의 삭제량 자체가 이제 크라운의 3분의 1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고철 중에 가장 치아를 적게 삭제를 해서 치질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고요. 그 굉장히 얇은 두께, 렌즈랑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굉장히 얇은 두께의 고철물이기 때문에 이제 변색이 좀 적거나 결함이 적거나 위치를 약하게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한적으로 그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미네이트를 하고자 하시는 내원하시는 분은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라미네이트를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절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진단만 잘하면 가장 치아를 적게 삭제하면서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는 고철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라미네이트는 이제 저희가 비유를 하기에 손톱 이제 이 위에 네일 아트 하듯이 위에다 갖다 붙인다 이렇게 하시면 이해가 좀 쉽게 되시더라고요. 라미네이트 치료입니다. 이렇게 스페이스가 쭉 공간이 좀 있었고요. 이치 하나가 변색이 좀 있었어요. 어둡게.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라미네이트로 치료를 했고요. 낀 당밀이라 이렇게
이제 좀 블리딩을 저희가 좀 잘 컨트롤하고 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모양도 조금 이제 바로 잡아지고 공간도 해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좀 튀어나와 있고 약간 좀 각져서 마모된 듯한 느낌, 약간 좀 여자분이셨거든요.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강한 인상을 좀 주셨어요. 치아에.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좀 부드럽고 환한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 있었고요. 이분은 이제 교정을 하셨는데 치아가 너무 작아서 교정만으로는 공간의 해결이 안 되고 또 교정할 때 관리를 잘 못하시면 이렇게 충치가 군데군데 이렇게 생기는 얼룩덜룩한 형태로 교정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칙을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의보철과에 오시면 저희 치료 순서에 대해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이제 진단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려서 뭐 보철로 깎아서 씌우면 됐겠구나 간단해 보이지만 그 깎아서 씌웠을 때 예쁜 형태가 나오기 위해서는 부분 교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신경치료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발치를 통해서 그 치아 위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치를 통해서 수정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입안에 있는 배 환경을 심리적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 찍고 이제 구강내 검사 같은 것도 필수로 하고요. 진단만 잘 이루어지면 나머지 치료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진단을 하고 다음에는 인상을 체득을 하는데 인상 체득이라는 말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흔하게 쓰거든요. 본 뜬다, 뭐 인상 뜬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틀 안에 본 뜰 수 있는 재료를 담아요. 그래서 입안에 넣고 도장 찍듯이 이렇게 꾹 찍고 한 3분 정도 기다리면 굳게 되고요. 이렇게 제거를 입안에서 하면 치아가 그 본 뜬 재료 안에 이렇게 꼭 찍힌 그 음형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음형 위에다가 다시 저희가 석고를 부어서 석고를 굳힌 다음에 본뜬 재료랑 분리를 시키면 이제 내 치아랑 똑같이 복제된 모형이 이제 기공실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 복제가 돼서 만들어지는 걸 인상체득 또는 본을 뜬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굉장히 기본입니다. 이게 본도 거의 한 번쯤 다 떠보셨을 거예요. 치과 가셨으면. 그래서 본을 통해서 이제 모델을 제작을 하고요. 모델상에서 이제 이 환자의 치아입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 되겠는데 과연 실제로 환자 입안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까 하고 이렇게 상상 속에 있었던 이미지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요. 왁스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모델상에 이렇게 올리게 돼서 왁스업을 한다, 진단 왁스업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좀 자세하게 보시면 진단 왁스업이란 이게 왁스인데요. 재료는 사실 초예요. 촛농, 그 촛불에 키는 그 촛라서 열을 가하면 녹고 그다음에 열이 사라지면 금세 굳어서 이렇게 조각도로 조각이 가능한 그런 밀랍, 초의 재질이고요. 모델상에서 녹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올려서 붙이고 굳으면 깎고 또 녹여서 붙이고 올리면 깎고 이 작업을 통해서 치아의 모형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하면 도저히 이 치아의 위치에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결과밖에 안 나오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하고요. 치아 위치를 옮겨야겠다. 이 치아는 옮겨도 한계가 있고 발치를 해야겠다. 또는 어떤 식으로 신경치료를 해서는 가능하겠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진단이 좀 나오게 됩니다. 이 환자는 전학 수복을 위해서 이렇게 전체 진단 약속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내원을 하셨어요. 50대 초반이셨는데 앞니를 평생 벌어진 채 사셨는데 도저히 이제는 좀 예쁘게 하고 싶다고 방법이 없겠냐고 하셨는데 이 상태에서 라미네이트로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 모습보다 이렇게 많이 예뻐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앞니만 크게 나와서 토끼이빨처럼 좀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래서 일단 폰을 떠서 진단 악성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치아를 얘는 좀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면 스페이스를 좀 균등하게 분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진단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 3개월 정도 부분 교정을 하셨고요. 간단하세요. 이 스페이스만 그냥 양옆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요 잇몸 라인을 좀 맞추기 위해서 교정적으로 좀 끌어내리는 치료를 좀 같이 하셨고요. 그래서 라미네이트 6개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시는 세월이 억울하다고 그런 표현까지 하실 정도로 만족하셨고요.
이분은 30대 후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많이 생긴 경우는 잇몸이 굉장히 안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특히 이런 데 이런 것들은 이제 플라그 치태가 보이시는 거고요. 이 치아는 너무 안쪽에 물려서 이렇게 물렸을 경우에 이제 교합적으로 좀 그 교합 간섭이 일어나서 이런 치아들은 바로바로 해결을 조금 해주셨으면 잇몸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좀 있는 그런 치아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원을 하셨고요. 진단학 수업을 했더니 이전 사진에 비해서 미드라인도 되게 맞출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구나. 미드라인 맞추고 근데 다만 이 치아를 위해서는 이 치아는 발치 이런 결과를 위해서 치아는 발치를 했어야만 했습니다. 발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정준성 맞추기 위해서 이런 치아들 삭제량이 좀 많아서 신경치료 몇 개 들어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전 치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예뻐지셨죠. 다음으로 이런 친구가 왔는데 얘는 20대, 21살 정도 남자애였는데 딱 들어서는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웃지도 않아요. 왜냐면 이런 상태를 중학생 한 1, 2학년 정도에 다쳤던 것 같은데 이 상태로 그냥 고등학교 쭉 대학교까지 그냥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내원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2차 트라우마 때문에 뼈에 유착이 앵킬로시스가 돼서 이제 성장함에 따라서 상악골하고 치아는 같이 보상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 치아는 유착이 되니까 자라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자리에 붙어있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악골이 이 위에 있고 치아들이 쭉 이 라인에 맞춰서 있었을 텐데 다른 치아만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뭔가 좀 눈빛도 좀 슬픈 듯한 좀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다쳤고 그냥 계속 자기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이런 치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발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발치를 하고 났더니 치아들이 공간이 이렇게 비어 있으면 이쪽으로 다 이렇게 쓰러지거든요. 보상에 의해서. 그래서 빈 치아들 쪽으로 나머지 치아들이 이렇게 다 쓰러져서 막상 발치를 했는데도 치아가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이 나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는 교정을 통해서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하나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옆 부위 모양을 이렇게 된 건 스카밴드예요. 이렇게 발치를 해서 스카가 생긴 거라서 이쪽이 잇몸이 좀 많이 꺼져서 최종적으로 치아를 제작을 해도 이쪽 꺼진 잇몸이 살아나진 않았는데 그래도 웃을 때 잇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게 마무리하고 지금 군대 갔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30대 초반에 여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앞니 두 개가 유치처럼 잔존을 좀 해서 변색도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고요. 위에 치아도 이런 치아는 외소치예요. 이런 치아도 좀 외소치고 또 이런 공간들 그리고 치아가 좀 다른 치아에 비해 작고 길어서 공간들의 해결을 좀 보시기 위해서 치과 입원을 하셨습니다. 진단 악수업 통해서 진단을 했고요. 가운데 두 개는 발치 결정이 났습니다. 나머지 치아는 크라운과 브릿지로 해결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깎았고요. 보천을 제작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하려면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부분교정의 진단이 났을 경우에는 평균 4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1, 2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발치를 하게 되면 치유 기간이 최소 6주에서 2달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제작을 못하고 힐링을 기다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보철 자체는 일주일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단학습을 통해서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치료가 가능하겠다 하고 설명을 저희가 드리고요. 환자분께서 동의하시면 이제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 목업이라는 과정을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목업은 이제 실제로 구강 내에서 진행하는 시뮬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왜 차도 사기 전에 시범 운전을 해봐야 되고 옷도 사기 전에 한번 내 몸에 걸쳐보는데 치아는 사실 걸치거나 뭐 내가 입안에서 어떻게 들어갔을 거라 시뮬레이션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냥 내 머릿속의 상상 또는 의사를 믿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전치부의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목업이라는 과정으로 구강 내에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환자는 치료 후에 자신의 치아가 어떻게 개설될지 구강에서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술자는 치아를 얼마나 깎으면 되겠구나. 또 임시를 목업을 했던 그 장치를 이용해서 임시 치아를 제작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진단학습 과정이 필수적이고 이제 좀 제한적입니다. 위치 이동이 적은 치아 형태 변형할 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순서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공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아까 그 50대 아주머니랑 좀 다르네요. 이분은 치아가 좀 긴 편이고 또 스페이스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교정을 하지 않고도 진단학습을 해봤더니 충분히 라미네이트 4개로 그 치아 사이즈와 공간의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재료가 있어요. 이 고무 같은 재료, 약간 하드 경질의 고무 같은 재료인데 촉매제와 베이스제가 2병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럼 일정량을 저희가 덜어서 이렇게 손으로 섞어요. 그러면 그 베이스제가 촉매제를 만나면 경화를 시작하고요. 경화를 시작한 지 한 5분 정도면 이렇게 굳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학습을 해놓은 모형에다가 저희가 이제 재료를 섞어서 위치를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여서 이렇게 위치를 시켜서 5분 정도 기다리면 경화가 돼서 이렇게 분리를 시키면 똑같아요. 진단학습된 치아가 이 경질의 이 고무 재료 안에 음영으로 박히게 됩니다. 그럼 이 모형은 환자의 입안에서 구강 내 이 모델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다시 환자에게 끼면 잘 장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저희가 재료를 담고 다시 환자 입안에 넣어서 굳혀요. 한 굳히는데 한 3분 정도 있다 굳히고 다시 이 고무 재료만 제거를 하게 되면 그 입안에 있는 그 재료는 경화되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가 입안에서 그 자신의 그 최종 요 진단학습된 모형이 입안에서 재현이 한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 4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 풍채가 교수님 또는 그 굉장히 인자하신 교장 선생님 이런 풍채셨어요. 근데 딱 웃으시면 이렇게 공간 치아가 너무 그 체형의 얼굴이나 체형에 비해서 너무 작으셨어요. 이렇게 되면 좀 굉장히 좀 그냥 얼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미지랑 웃었을 때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계속 파이니까 파이는 치료만 하고 공간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렇게 상담을 안 해준 그런 분이셨는데 이제 저희 쪽 모셔서 진단학습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입안에 이렇게 이제 목업 과정을 거쳐서 이분 만족하셨고요. 지금 신경치료 다른 치료 먼저 받고 계셨고 이분도 이제 여전이셨는데 공간 해결 위해서 진단학습 했고 그래서 목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시뮬레이션 했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치료하시는 결정을 내리시면 이제 라미네이트나 간단한 크라운 케이스에 대해서는 일주일 이내로 빠르면 하루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따가 좀 하루에 마무리되는 보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분도 이 자리가 계속 펴지는데 이 치아 하나만 해결을 해서는 좀 심리적으로 될 수가 없어서 진단학습 통해서 얘는 목업을 통해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작업을 해드린 거고요. 이건 최종 보철물을 통해서 아예 치료가 완성이 되신 분인데 목업하고 최종 보철물하고 차이가 많이 없습니다. 그만큼 목업은 그 최종 보철물의 형태를 재현이 가능하고요.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술자를 위해서도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보철물 두께를 만들려면 일정하게 치아 삭제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가이드로 저희가 쓴다고 하는 이런 사진 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목업에서 환자가 저는 치료를 하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과정은 똑같아요. 치아 삭제하고 최종적으로 임상 체득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공실 작업 거쳐서 최종적으로 환자 입안에 딜리버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치과에서 세렉 시로나 회사의 세렉이라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기존의 컨벤셔널한 방법은 입안에서 직접 본 뜨는 재료로 본을 뜨고 그리고 기공사를 이제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세렉 시스템은 이제 본을 기계로 오랄 스캐너라고 하는 걸로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밀링 그 컴퓨터로 디자인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가 깎아서 모두 이렇게 컴퓨터로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 세렉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마 이맥스라는 재료 또는 간단한 이제 크라운 라미네이트 중에 개수가 좀 적은 것들은 하루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원데이 보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학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심플 케이스. 그러니까 물론 목업을 보시려면 저희가 진단학 사업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 또 색상이나 형태의 변이가 심하지 않은 케이스에 한해서는 원데이로 오전에 오셔서 치아를 깎고 조금 기다리시면 오후에는 이제 끼고 이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도 메탈 라인이 보이고요. 이런 데는 레진 주변으로 좀 충치가 있고, 그래서 얘는 라미네이트 양쪽으로 들어가고 가운데 크라운으로 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분도 그 치아 파절이 돼서 이 치아 하나만 라미네이트 당일날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고 조금 치아가 아래 치아에 비해 좀 작은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크게 해서 공간 부여를 해서 4개 라미네이트 치료 이것도 하루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2개 약간의 스페이스가 나서 교정, 이 공간을 닫으려고 교정 진단을 받았더니 교정은 전체 교정이 들어가고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다른 치열은 그렇게 뭐 삐뚤어지거나 이렇게 비시비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운데 2개만 라미네이트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교정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고 그것도 역시 당일날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런데 약간 이 레진으로 되었거든요. 약간 좀 뭔가 치아가 일정하지 않은 느낌, 이런데 충치도 좀 있고요. 그래서 송곳니까지는 손을 대지 않고 앞니 4개만 해서 라미네이트해서 이렇게 치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 4개 정도까지도 당일날 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저희 잠깐 동영상 한번 보실게요. 이게 오랄 스캐너거든요. 이렇게 촬영을 하면 컴퓨터에 영상이 획득이 돼서 나오고요. 이렇게 사진 찍듯이 차근차근 이제 스스로 이렇게 저희가 오랄 스캐너를 이 부항 내에 대고만 있으면 기계가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컴퓨터에 그대로 재현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컴퓨터에 이렇게 재현해서 컴퓨터 안에서 내 입안의 모델이 컴퓨터 안에서 디지털로 재현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는 과정이고요. 네, 일종의 그러면 컴퓨터에서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는 건데요. 크라운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요하게 할지, 어느 정도의 사이즈로 할지 이렇게 디자인이 되고 저희가 그 재료를 이제 밀링 머신에다가 체결을 시키고 이제 프로그램을 전송을 시키면 기계가 스스로 깎게 됩니다. 이게 밀링 머신이고요. 이 작업 자체는 총 한 1시간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오랄 스캐너를 촬영하는 시간 그리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보철물을 이렇게 약간의 손을 사람이 이렇게 아무래도 손을 조금 보게 돼서 손을 보는 시간까지 해서 짧으면 한 2시간 길면 오전에 일찍 오셔서 본을 뜨시고 저녁 조금 늦게 뛰시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데이 셀렉 시스템을 이용한 심리 보철이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심리보철과에서 블리칭 진행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블리칭은 오피스 블리칭하고 홈 블리칭 2개가 있고요. 오피스 블리칭은 치과 의사가 직접 해드리기 때문에 전문가 미백. 홈 블리칭은 자신이 집에서 장치를 가지고 미백을 하기 때문에 자가 미백이라고 하고요. 오피스 블리칭은 반나절 만에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환해져서 그냥 나가세요. 들어오시기 전에 비해서 한 3-4단계 정도 환해져서 나가시기 때문에 좀 빨리 블리칭을 하셔야 되는 취업 준비하시는 분과 결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요. 홈블리칭에 비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확실하고요. 홈블리칭은 이제 자기가 열심히 안 하거나 약재를 좀 잘못 넣거나 이러면 좀 미백의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홈블리칭이 가격이 조금 더 싸겠죠. 아무래도 오피스 블리칭에 비해. 그리고 홈블리칭은 이제 자기가 조금 밝아진 것 같으면 그만했다가 나중에 약 나갔으면 또 쓸 수 있는데 오피스 블리칭은 이제 저희가 뜯으면 그 약을 다 그래서 일정한 결과를 얻으려면 오피스 블리칭 저희 병원에서는 오피스 블리칭을 먼저 해드리고요. 홈 블리칭을 따로 더 드려서 네, 그래서 얘를 하고 조금 더 밝게 하시고 싶으면 홈 블리칭을 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효과가 오래 가려면 한 번 하면 완전히 원래색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 걸리는데 중간에 점점 어두워지는 게 싫으시면 한 반년에서 1년 정도 후에 오피스 블리칭은 이 세트 말고 반 세트가 있어요. 짧은 세트가 있는데 그걸 터치업이라고 해서 한 번 정도 더 받으면 계속 밝은 색상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선은 상담하고 구강 검진하고 이제 잇몸에 그 과산화수소가 들어
들어간 약제이기 때문에 잇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제를 도포하고 그다음에 미백 약제를 치아에 도포를 하고요. 그 광중화합해서 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고 마무리가 되면 치아색을 확인하고 귀가하시게 됩니다. 한 2시간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스마일 라인이라고 해요. 저희가 웃었을 때 예쁜 미소와 입술과 이렇게 라인을 스마일 라인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은 그 자기의 잇몸 형태, 치아 형태, 또 입술의 라인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개개인에 맞는 인디비주얼라이즈된 그 스마일 라인을 찾아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스마일 라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희 부철과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